안녕하십니까? MB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2세, 3세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혹은 한국에서 미국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과 유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했던 세미나 자료를 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프라이빗, 즉 미국 사립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한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각 대학별로 좀 더 자세한 입학 기준도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하겠으며 이런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이 내용들을 미리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 자녀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겠고 학생 자신들도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어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입학 심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위 공립과 사립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둘째로 입학을 결정함에 있어 예전처럼 단일 요소 즉 GPA만 고려하지 않고, 세 번째로 학생의 원서에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한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말에는 전에는 많은 대학이 학교 성적과 SAT 시험 같이 스탠다다이즈 시험, 즉 전국 표준 시험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대학들이 즉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두 포괄적 입학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UC, 즉 캘리포니아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공립대학인데요. 이 학교도 포괄적 입학 심사로 바뀐 후로는 GPA와 같이 한 가지만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예를 들면 봉사활동, 과외활동, 특별활동들을 포함한 학생의 원서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함께 전체적으로 입학 조건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떠한 한 영역의 높은 성취도가 다른 영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요소를 검토하게 되므로 혹시 학교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조금 안 좋더라도 다른 특별활동이나 과외활동이 특출하다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학 심사 시 소문이 있는데요. SAT 시험에서 1600점 만점에서 1500점 이상의 높은 점수와 아주 좋은 GPA가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홀리스틱 리뷰가 되면서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같이 우수한 GPA와 SAT 성적이 필요는 하지만 입학 허가를 확실하게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제는 훌륭한 학교 성적과 좋은 SAT 점수와 더불어 학생이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리더십은 있는지, 사회 공헌도는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홀리스틱 리뷰, 즉 포괄적 입학 심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원 시 어떠한 내용을 대학 원서에 포함해야 될까요? 세 가지 범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카데믹 프로파일입니다. 즉 학문적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extracurricular activity profile입니다. 즉 과외활동 혹은 특별활동이라 할 수 있겠으며, 세 번째는 personal and family info, 즉 개인과 가족 정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카데믹 프로파일, 즉 학문적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PA, 즉 학교 성적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Strength of Class Schedule, 즉 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나이고요. 세 번째는 SAT 혹은 ACT와 같은 시험 성적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Other Fact라고 해서 다른 요소인데요. 이 총 4개의 아카데믹 프로파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A, 학교 성적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웨이티드라고 해서 가중치 성적과 언웨이티드라고 해서 비가중치 성적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다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성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과목에서 A를 받았을 때 4점이 아닌 5점으로 인정을 해서 GPA가 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다른 학생보다 대학 지원 시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으며, 비가중치 학교 성적은 어려운 과목, 즉 AP나 어너스 과목들이 몇 개인지 상관없이 A를 받으면 무조건 4.0으로 간주해서 GPA의 만점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성적을 산출해내는 것을 비가중치 학교 성적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목도 많이 듣고 성적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 같은 A라도 세 가지 레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A, A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어서 같은 A라도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의 차이가 생겨 GPA를 대학에서 다시 계산할 때는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대학은 A 플러스도 A고 A 마이너스도 A이므로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차이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나 A-와 A+는 사립의 경우 별 차이가 없으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B+보다는 A-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GPA를 계산할 때 고등학교의 GPA와 다르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카데믹 클래스만을 대학에서 뽑아서 GPA를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학문적 과목, 즉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제2외국어, 예술, 선택 과목만을 선별해서 학생의 GPA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GPA와 대학에 지원을 할 때의 GPA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P, 체육이죠. 헬스, 스포츠 같은 과목은 대학 GPA 계산 시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Strength of Class Schedule입니다. 즉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AP, Honors를 많이 듣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과목들을 원서에 잘 표시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인데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총 몇 개의 AP 과목이 오픈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며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이 몇 개의 AP를 들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이 총 5개의 AP를 들었다고 했을 때 A 학생은 자기 학교에 10개의 AP가 있고 B 학생은 자기 학교에 총 5개의 AP가 오픈되어 있다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B 학생이 더 공부에 열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학 입학 심사 시 더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카데믹 프로파일 중에 테스트 스코어, 즉 표준화된 시험들의 점수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모두 알다시피 SAT 혹은 ACT 시험 성적입니다. 물론 핸드라이팅 에세이 시험도 포함해서입니다. 에세이 시험은 많은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UC 이상의 좋은 사립학교는 에세이는 필수 과목임을 인지하시고 시험을 신청할 때는 꼭 에세이도 함께 포함해서 시험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적은 SAT Subject Test입니다. 전에는 간단하게 SAT2라고 했었죠. 이 SAT Subject Test는 이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인기가 높은 학과를 지원하거나 높은 수준의 대학을 지원할 때는 꼭 2개에서 3개 정도 혹은 5개 이상도 보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요. 가능하면 2개에서 3개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할 메이저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AP 테스트도 제출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SAT 서브젝트 테스트와 AP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점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몇 번을 봐야 하고 많이 보면 안 좋은지를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일단 시험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학생이 시험을 몇 번을 봐도 대학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의 평균 시험 횟수를 보면 3번 정도이므로 우리도 3번 정도 시험을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슈퍼스코어, 컴포짓 스코어라고 해서 한 번 이상을 보았을 때 각각의 시험에서 수학 점수 2개와 영어 점수 2개를 비교해서 언제 본 것과 관계없이 둘 중 좋은 점수를 한 번의 시험으로 묶어서 입학 원서에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을 보는 것보다는 2번이나 3번 정도로 시험을 보면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처음 보고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가 아니라면 한두 번을 더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UC, 즉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사립대학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UC에서는 슈퍼스코어가 아닌 시험 본날의 총 합계 점수, 즉 각 테스트 사인마다의 총 합계 점수가 높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SAT와 ACT 모두 학생이 몇 번의 시험을 보았든 학생이 대학에 보내고 싶은 점수만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코어 초이스 제도가 있어서 대학 지원을 할 때 보내고 싶은 점수만 골라서 점수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즉 UC, 스탠포드, 예일 같은 곳에서는 스코어 초이스로 보내지 말고 모두 보내라고 하므로 총 시험 횟수를 전체 평균인 3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카데믹 프로파일 중에 다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믹 어너스 앤 어워드입니다. 즉 학문적 업적과 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PSAT 테스트, 즉 내셔널 메리트 세미 파이널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미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매 학년 함께 보는 시험으로 그중 11학년 때 10월에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각 주별로 상위 1%의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상으로서 이는 내셔널 아카데믹 컴피티션이 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입학 허가를 줄 때 꽤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많은 장학금을 주는 기준으로도 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매년 이 시험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9학년, 10학년 때 보는 시험은 연습용이므로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매번 확인하고 공부해서 11학년 때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PSAT 테스트는 SAT 시험과 비교했을 때 에세이가 없고 수학은 지오메트리까지만 나오는 것이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같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10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 때 SAT 시험을 준비하면 11학년 10월에 있는 PSAT도 함께 준비하게 되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믹 컴피티션이 되겠습니다. 즉 학술 경연 대회인데요. 예를 들면 수학 경시 대회, 과학 경시 대회, 로보틱스 컴피티션, 웅변, 토론 대회 등 자기 학교 내에 이러한 학술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나 클럽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컴피티션 어워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카데믹 컴피티션, 즉 학술 경연 대회를 특히 선호하므로 학생이나 부모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카데믹 컴피티션을 첫 번째 선택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 안에 있는 AP 과목을 모두 듣거나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이 학교 안에 없을 경우 인근 대학이나 혹은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과목을 신청할 때 학교 자체와 과목들이 UC 등 지원할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과목인지와 허가받은 학교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듣고 좋은 그레이드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인정이 안 된다면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대학에서는 학생이 매우 높은 학문적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줄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GPA, 즉 성적을 계산할 때도 이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함께 GPA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은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 입학 경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Educational Preparation Program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 공부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들었다면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대학 입학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썸머 클래스나 썸머 캠프를 듣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학생을 뽑는 기준이 없다거나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비추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컬리지 썸머 캠프는 뽑는 기준이 대학에 입학하는 만큼 힘들며 비용도 장학금을 지원해서 무료인 곳도 있으니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여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믹 프로파일의 마지막 다른 요소는 클래스 랭크 인 하이스쿨, 즉 교내 학교 섭차입니다. 우선 학생 본인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 안에서의 섭차가 중요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는 제일 먼저 자기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지원했고 그 지원한 학생 중 본인이 몇 등인지를 대학이 갖고 있는 각각의 방식대로 계산해서 등수를 매긴 후 이를 근거로 학생들을 평가하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등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학교 성적이 SAT 시험 성적보다 언제나 중요하다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지원 시 제일 중요한 아카데믹 프로파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 성적, 즉 GPA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좋은 학교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을 꾸준하게 좋게 유지했다면 일단은 대학 입학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외활동, 특별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를 잠깐 본다면 Clubs and Organizations, Community Service and Volunteer, Sports, Dance, Martial Art, Music and Art, Paid Job, Special Project and Summer Program, 그리고 인턴십이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을 나열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든 꾸준하게 오랫동안 적어도 3년 이상을 하는 것을 대학에서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학생의 열정과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거기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열정을 보여주고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즉 과외활동, 특별활동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소문이 있는데요. 좋은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출중함을 보여줘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출중함을 보여주는 개인보다는 균형 잡힌 신입생 집단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는 대학에서는 신입생들 전체가 하나의 훌륭한 네트워크, 즉 그룹이 되기를 원하므로 개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의 집단이 네트워킹이 되어 졸업 후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집단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너무 여러 곳에 힘을 분산하지 말고 한 개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시간 관리에도 좋고 대학 지원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이 눈에 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보다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 학교 내 오케스트라에서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한다 보다는 지역 유스 심포니에 공연하는 것, 학교 내 뉴스페이퍼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사에서 정기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 학교 내 크로스컨트리에서 뛰는 것보다는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하프 마라톤 또는 풀 마라톤을 정기적으로 뛰는 것, 학교 교내에서 저학년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컬리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힘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이 있고 또 학생 본인이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아님 제가 열거해 드린 것이 아니라도 학생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 보통의 학생이 하지 않는 약간만이라도 높은 수준의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프린스턴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프린스턴에서 관심을 갖는 과외활동과 특별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밑에서부터 스코어 5와 4는 평균 미만이므로 관심이 약한 것이며 스코어 3는 평균, 스코어 2와 스코어 1이 프린스턴에서 관심을 갖는 과외활동이 되겠습니다. 스코어 4와 5는 뛰어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들여서 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스코어 3가 보통 저희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속해 있는 캐터고리라 볼 수 있는데요. 놈은 보통 평균이란 말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팀의 캡틴이고요. 12학년의 프레지던이고 ASB겠죠. 그리고 학교 스쿨 뉴스페이퍼에서 편집장, 오케스트라에서 대표 연주자이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보이스카우트에서 최고 훈장인 이글 스카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코어 2와 스코어 1을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개가 아닌 세 개의 운동회나 팀에서 캡틴을 했고 학교 내에서가 아닌 지역이나 스테이트 레벨에서 상이나 업적을 남긴 것이며 책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닌 학생 본인이 책을 쓴 저자인 경우 학생이 무엇인가를 발명해서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 교내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수영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오래 해서 거기서 자기의 열정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외활동, 특별활동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어렵고 특이한 과외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관심 있는 보통의 과외활동에서도 열심히 해서 남들이 하기 힘든 훌륭한 성과를 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 혹은 가족 정보입니다.
경제적 위치 및 상황인데요. 즉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고용, 일한 경험, 학생의 신분으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다면 대학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학생의 일의 질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 즉 몸이 불편할 경우 대학에서는 고난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므로 많은 점수를 줍니다. 개인적 고난, 즉 호르몬인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유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어, 문화 차이가 있는 등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잘 극복했다면 대학에서는 입학 허가를 주기 위해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 혹은 유학생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 준비를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었던 혹은 유학생의 경우 그것이 영어가 되었던 간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조금 빨리 서둘러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체 사립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홀리스틱 리뷰, 즉 포괄적 입학 심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지만 차후에 유명 사립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에 대해 각각의 대학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내고자 함에 있어 혹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떠한 내용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물론 또 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유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항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며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